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도 토지 매매 사건에 대해서 이게 판례가 좀 재밌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항상 재밌게 느끼는 건 1심에서 이렇게 선고가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2심에서 바뀌거나 대법원에서 바뀌는 게 저는 좀 재미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토지는 사실 우리 살면서 얼마나 거래를 많이 하겠어요. 근데 이런 토지 매매가 생각보다 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국토부 같은 데 실거래 이렇게 신고한 걸 좀 보고 있으면, 토지를 많이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특히 좀 강화도 쪽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쭉 판례 보다가 이 내용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 매수자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매도인에 대리인이 있어요. 자, 대리인하고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제주도 땅이에요. 제주도 땅이다 보니까 비싸겠죠. 예. 여기 지금 기초사실 봤을 때는 서귀포시에 있는 땅 8필지의 토지랍니다. 거기에다가 한 개의 건물이 있었고, 거기다가 묘지가 76제곱미터 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32억 9천 매수하는 내용으로 32억 9천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날 3억 3천만 원. 이 매수자가 3억 3천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보냈다. 피고. 이 사람이 원고고 이 사람이 피고입니다. 매도자가 피고겠죠, 당연히. 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이니까.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사건의 매도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란에는 당연히 원고, 이 매수자의 기명과 날인이 되어 있답니다. 보통 기명은 자기 이름을 쓰는 걸 기명이라고 하고, 날인은 도장 찍는 걸 날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리인란에는 송땡땡의 기명이 무인이 있는 방, 이 사건 관련해서 매매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 32억 9천만 원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은 3,3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잔금은 2억 9,600만 원으로 언제까지 지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 언제까지 협조해달라 이런 내용들하고, 토지 관련된 일반적인 특약사항들 몇 가지 이제 들어갔겠죠. 토지는 제가 한번 토지 계약할 때 토지 계약을 많이 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토지 계약할 때도 중요한 특약사항이 좀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언제 한번 방송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피고는 송땡땡 계약 잠깐만. 그쵸. 그러니까 이 지금 매도인은 2014년 8월 달에 송땡땡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알렸고, 다음날 3억 3천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을 했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땅값이 올랐어요. 이 당시에 제주도 땅을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샀잖아요.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올랐대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 2014년도 8월 7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다시 돌려주는 시점이 8월 12일이네요. 8월 7일날 계약하고 8월 12일날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알렸다. 5일 만에 좀 그러네요. 어쨌든. 자, 그래서 당사자의 주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내용을 대충만 보면, 일단 피고가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외국에 있었답니다. 여기 매도인이 외국에 있었대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이게 지금 인터넷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판결문을 하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요런 내용들 지금 설명드리는데, 이거를 다 설명드리면 오래 가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것만 딱딱 골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원고 매도인은 외국에 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원고나 송땡땡을
만난 적도 없다. 원고 주장이 그 얘기예요.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한 송땡땡과의 사이에서 부동산 계약을 32억 9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나 송땡땡을 만난 적이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 피고의 서명 날인도 없다. 피고의 서명 날인이 없다. 그러니까 매도인의 서명하고 날인이 당연히 외국에 있으니까 없었겠죠.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 목적물, 대금, 잔금, 지급 시기, 지급 방법, 인도, 각 시기 내용 방법이 그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답니다. 피고의 중개를 자처한 송땡땡, 여기 소위 이제 대리인, 그 원고의, 피고의 대리인을 얘기하는데, 이 대리인 송땡땡과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 중에서 토지 사용 승낙서에 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 그리고 원고가 지급한 3억 3천만 원은 가계약금에 불과하다. 이런 점들을 비추어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거나 부존재하고 이 사건 매매 계약에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대리인 송땡땡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이 이 사건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매매 계약이 무효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자, 근데 1심의 판단이 어떻게 나왔냐? 1심 판단이 중요하죠, 처음에. 처음에 1심 판단이 어떻게 나왔냐? 피고는, 이건 1심은요, 그냥 인정을 한 겁니다. 이거 매매계약 체결했다고 인정을 한 것 같아요. 33억에 매도하려는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그러고 있는데, 송땡땡으로부터 그 원고를 소개받았대요. 그 임차인을 소개받았다. 소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송땡땡과의 수차례 통화를 통해서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의 협의. 이게 중요합니다. 계약금 계약금을 보낼 수 있는 그 계좌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 피고가, 그 매도인이. 알려줬대요. 그 결과, 최초 매매 대금에서 1,000만원 감액된, 33억에서 1,000만원 감액된 32억 9천만 원으로 매매 계약을 확정해서 피고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답니다. 이 대리인이. 그래서, 3억 3천만 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이 매도인한테 보냈더니 매도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대요. 자, 그래서 토지 매매에 대한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걸로 본 것 같아요. 이 매도인이. 예,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묘지 관련된 부분도 나오는데 이건 내용이 기니까 이건 뺄게요. 그 다음에 결국 토지 사용 승낙서 교부한 것까지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1심의 판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원고가 송금한 3억 3천만 원은 매매계약의 10%를 추가하는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약정하는 계약금의 비율에 해당되므로 이거는 가계약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계약금으로 본 거예요. 보통 우리 계약금 10%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1심에 이 제주도에 있는, 판사분들은, 이런 겁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약금,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이 그 매도인은 배액배상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10%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약금 3억 3천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소장 다음날부터 감날까지 갚아라. 지연 손해금을 뭐 이렇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게 이제 1심이에요, 1심. 난리가 났죠. 여기 매도인은 자기가 그 3억 3천만 원을 돌려줬는데 또 3억 3천만 원에 대해서 위약금 총 소송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래서 자, 이 매도인이 어떻게 하느냐? 항소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피고 항소를 하죠. 항소를 했는데 이게 1심 판결, 제주도 법원의 1심 판결이었고, 자, 주문 결과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졌단 얘기예요, 원고가. 이 원고가 왜 졌는지를 이제 중요합니다. 왜 내가 3억 3천을 주고
계약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약금을 못 받는지 이거 중요하잖아요. 계약을 할 때 정말 챙겨야 될 게 있어요. 그 몇 가지 챙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대리인의 위임장, 그러니까 매도인의 위임장이 중요해요. 매도인이 제대로 된 위임장을 줬냐, 매매에 대한 위임장을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자, 어떤 내용이냐. 뭐, 기초사실은 위에 있는 내용들 다 불러왔겠죠, 당연히. 쭉 있는 내용들이고. 자,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그, 매수자, 아까 그 매수자 있었잖아요. 매수자의 주장이에요. 그 뭐 쭉 내용 있는, 채무 불이행 이행 상태다. 매매계약이 체제됐으니까, 이거는 매매계약, 이 사건 매매계약 6조에 따라서 위약금 3억 3천만 원에 대해서 하고 지원 손해금을 지급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요청을 한 거죠, 요청을. 근데, 자, 이 2심, 여기가 이제 광주 고등법원이 2심 이제 재판부인데, 여기서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요 밑에 이렇게 나와요.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해서, 피고가 소외인은 대리인을 얘기하겠죠. 소외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되기 어렵다. 그렇죠. 이 매매에 대한,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대리인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해서 위임장, 인감도장,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되는 게 보통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대리인이 위와 같은 서류를 전혀 갖추지 않았대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거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 대리인이 이 지금 그 매도자가 이런 이런 서류들과 인감 도장을 줬는지, 그 다음에 매매에 대한 권리를 받았는지, 이거를 체크하지 않은 게 제일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원고가, 피고와 직접 전화통화하는 등으로 피고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당연히 매매니까. 근데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대요. 말도 안 됩니다. 뭔가 사는데 매도자의 의사를 확인 안 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아, 자, 이거 사실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 부동산이 중간에 안 낀 거예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냥 사인간 거래로 하신 것 같아, 제가 보기엔. 사인간 거래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인간, 이게 사실 금액이 크진 않아요, 부동산 수수료라는 게. 근데 이런 걸 놓쳐서 원칙적으로 했으면은 이 사람 위약금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죠. 3억 3천 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3억 3천에서 위약금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판결이 났을 거라고요. 자, 그래서 그 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이 대리인에게 전화통화만으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그쵸, 당연한 거죠, 그거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대리인이 매수자를 물색하여 피고에게 소개하였고 가격을 절충하였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서 계약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던 점.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대리인은 원고 피고 사이에 매매 내용을 전충한 것으로 봤을 때, 이거 여기 지금 대리인으로 나오는 그 송땡땡이라는 사람은 중개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개사가 이렇게 하진 않겠죠. 대리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 중개인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워요. 중개인의 역할을 한 거지 실제 그 중개계약서를 쓴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자, 뭐 계약서를 원본을 못 봤으니까 그렇게 판단이 드네요. 그리고 자, 3번의 내용은 쭉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요것도 중요해요. 피고가 이 대리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이거 다 넘긴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 계좌번호를 줬다라는 이유로 매매에 대한 권리를 줬다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 법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나아가 일방의 계약으로 나가지 아니할 경우 상환, 몰취액, 상환할 배액을 위약금으로 삼으려는 의사를 명백하게 하였다고, 그러니까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거예요.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금으로 송금한다면 받아두어도 무방하다는 정도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뭐 어려운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원고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죠. 네, 틀리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원고의 청구 이유 없이 기각한다. 그래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서 부당함으로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지금 판결했죠. 그러니까 원심하고 2심이 판결이 다른 거예요. 이게 대법원까지는 안 간 걸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매도인인 아까 이 외국에 있었다는 이 아저씨 이 같은 경우는 위약금 3억 3천만 원을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매수자는 이 대리인의 적법한 매도에 대한 권리 위임을 받은 거를 확인을 못한 게 큰 문제였죠. 당연히 여기 중간에 부동산이 껴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확인하지. 이거 기본이죠. 부동산에서 하는 그 매매라는 건, 그러니까 이 중개라는 건 첫 번째가 그 권리에 대한 파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 중개.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네. 여기 보면 정의,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중개가 뭐냐?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이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라고 표현하거든요. 권리가 어떠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권리를 확인을 못한 거예요. 여기 지금 매수인 같은 경우는 권리 득실 관계 부분에서 그 부분을 체크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을 청구해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돈 많이 깨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로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